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1일자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시죠. 네, CL 차트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확 치고 올라갔었다가 월요일 네, 월요일에 상승을 했고, 화요일도 상승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화요일 저녁이죠. 그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장이 시작될 즈음에 돼서, 거기 시간으로 저녁 8시가 데드라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데드라인 되기 1시간 반이었나요? 1시간 반 전에 그 장이 막 시작되자마자,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그때,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15분봉 보시면, 네, 여기에서 이렇게 푹 빠져서 내려와서, 110달러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던 게,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110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됐었죠. 그때 이제 그 휴전 협상이나 뭐 중전 협상이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 나올 때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이니까 이제 수요일장에 해당되는 거기서 이제 거의 이게 110에서 90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거의 20달러 정도가 빠져 내려온 거죠. 20달러까지는 안 되고 20달러 올라 내려왔다가 이제 그 사이에 그 휴전이 되네 안 되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요일부터 3일 동안 그런 일이 있으면서 뉴스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 91달러 여기가 지금 92달러 87, 91달러 85 뭐 이 정도까지, 여기에서부터 98달러 정도까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목요일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레바논 관련된 휴전이 레바논 포함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공방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하고의 협상이 아니라 레바논 정부하고의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격을 멈추는 걸로 해서 그 협상 분위기에 그 찬물을 끼얹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하고 그 미국 정부 간에 합의가 된 걸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장이 마감됐고, 이제 장이 마감된 후에 마감되기 직전이었나요? 그때쯤에 이제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갔고, 그 전에 벤스 부통령, 미국 부통령은 이미 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만간 토요일에 그 협상이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랑 이란 쪽에서는 그 외무부 장관이랑 둘이 같이 왔죠. 이 아라크치 그 외무부 장관이 온 상황이라서 거의 최고위급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2인자, 3인자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들이 협상장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만 잘 되면 빨리빨리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 아들 하메네이가
몸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거의 그 공공연한 비밀이 돼 있죠. 그래서 그쪽과의 그 어떤 인가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갈리바프나 아라카치가 알아서 하는 분위기고 그쪽은 이란 쪽은.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의중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굳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뭐 컨펌을 받고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회담 자체는 꽤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양측의 그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그 메울 수 없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크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크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뭐 미루어지거나 뭐 조금 시간을 더 갖고 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면 그 전쟁 나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계속 그 자기들 주장만 왔다 갔다 하다가 회담이 질질 끄는 형식이 됐고 그나마 조금 타결이 되는 분위기였을 때 공격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그 협상 자체를 뒤엎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쉽게 낙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 가격도 뭐 지금 금요일에 이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해서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무슨 레인지를 정해놓는 것도 우습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온 이것 자체가 뭐 뭐라고 하죠? 브레이킹 뉴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95달러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내려왔죠. 근데 뭐 마켓 임팩트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은 아직 다 걸쳐 있습니다. 일봉인데도. 심지어 금요일 봉마저도 여기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이 레인지, 이 안쪽 레인지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뭐 월요일에 협상이 질질 끌게 될지 타결이 될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내려오게 되면 뭐 내려와도 80달러, 85달러 이하로 내려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일시적 마켓 임팩트는 있을지언정.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90달러, 뭐 100달러까지는 안 갔었죠. 갔었네요. 금요일에도 100.42까지도 갔었습니다. 그 장중에는. 그래서 100달러하고 95달러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00달러, 95달러 사이에서 협상의 진전이 있거나 좀 그렇다고 하면 90달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CL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협상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뭐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크로에 대한 현재 상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CL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네, ES도 일단 지난주에도 상승세였어요. 그 CL하고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 사이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월요일에 이 안쪽으로 되면서 여기까지 오면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크로로 전쟁 끝난다는 얘기 나오면서 훅 치고 올라갔고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ES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나기 직전 금요일 레벨에 이제 딱 닿았을 뿐입니다. 그죠? 딱 금요일
종가가 물론 이제 완전 종가가 아니라 그 세틀먼트 가격이지만 세틀먼트 가격이 6889.00이었는데 거기 6889.09에서 저항을 딱 받고 내려와서 685.25로 세틀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여기도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할 텐데 재미있는 건 오늘 CPI가 나왔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지금 녹화하는 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오늘이라고 했었는데 금요일에 CPI 점수가 나왔죠. CPI 넘버가 나와서 그게 9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8시 반이죠. 8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훅 치고 올라갔다 내려온 이유가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작게 다시 말해서 좋게 나온 거죠.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충분히 크게 뭐 넘버를 보여드리면 제가 코멘트 했었던 거가 있죠. 여기에 보이면 여기 보시면 제가 리얼타임 코멘트 텔레그램에서 하는 여기 보시면 expected가 1%였습니다. 1%라는 건 이게 굉장히 큰 넘버죠. 1%를 기대를 했는데 0.9가 나왔어요. CPI가. 그런데 이제 에너지랑 푸드를 뺀 코어는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 살짝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코어가 아닌 헤드라인에 속한 푸드와 에너지가 이제 코어에서는 빠지는데 지금 이렇게 된 에너지 이렇게 헤드라인 CPI가 올라간 이유가 에너지 가격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빼면 어차피 비슷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에너지 가격은 다른 섹터에 시간 차이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헤드라인이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빠진다고 해서 내려온다고 해도 코어 가격은 오히려 시차를 가지고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뭐 그렇게 잘 나온 거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뭐 이온이어 자체는 2.4에서 3.4로 이렇게 갑자기 1%가 확 뛰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 상황에서는 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작지만 0.1% 정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막 랠리를 할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적어도 떨어지지는 막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그냥 보합 수준의 레벨이 CPI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버티다가 일단 밀리긴 밀렸습니다. 밀린 상황에서 다시 전쟁 관련한 뭐 이때만 해도 진짜로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에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되면서 빠졌지만 이제 이란 대표단이 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CL처럼 뭐 딱히 여기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그러니까 주말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그 결과
어떤 식의 아웃컴이 나오는지 보셔야 이게 상승으로 막 치고 올라갈지 아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ES는 전쟁 시작되기 전 레벨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고 거의 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다음 주의 움직임은 뭐 섣불리 말을 할 수 있을 수 없을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과연 맞나 싶기는 해요. 근데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4월 달에 여기에서 여기죠. 여기 4월 2일, 3일 이때 관세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훅 떨어졌다가 이제 거의 2, 3일 만에 타코를 해서 90일 유예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했죠. 그렇게 회복을 한 게 하기 전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90일 끝나지 않은 상태고 계속 여기에서 어디에다가는 얼마 어디에다가는 또 얼마 이런 식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데도 관세 이전에 있었던 레벨을 거의 2배 이상 넘기죠. 그래서 전고점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재가 있어서 내려왔는데 다시 그 악재가 해소되면 내려오기 직전까지 가는 게 정상인데 왜냐면 그 전에는 빠지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2배, 3배를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또 여기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전쟁 때문에 3주 연속, 4주 연속 뭐 이렇게 빠졌죠. 3주 빠졌던가요? 4주 빠졌던가요? 4주 빠졌죠? 하나, 둘, 셋, 넷. 4주 빠졌나? 4주 빠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아직 휴전도 안 돼 있고 협상만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전쟁 시작되기 전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종전이야. 뭐 휴전이 뭐라고 그러죠? 한국처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휴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더 해가지고 전고점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하죠.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뭐 굳이 설명을 얻자면 시장의 탐욕이죠. 시장의 탐욕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떤 펀더멘탈이 아니라 그냥 기회주의적인 상황으로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랠리를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경기는 또 그렇게 훌륭하지 않게 되면서 빠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냥 바로 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 이 분위기로서는 아직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컨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쟁 끝난다는 얘기 나오면 그 뉴스로 훅 오르고 전쟁 안 끝나요. 계속 전쟁할 거예요. 그래 봤자 뭐 이 정도까지 6,600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투자자의 기대 심리와 그리디니스 때문에 그리디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뭐 사무대출 관련된 위험성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금리, 국채금리는 계속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경제가 그렇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을 사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기회는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최소한 지금 이런 분위기구나를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방향성은 당연히 주말에 이루어질
회담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뭐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이렇게 막 푹푹 떨어져서 첫 번째 마지노선이었던 6,540.25 이 라인까지 오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고요. 만약에 타결이 잘 돼서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가면 뭐 정고점은 쉽게 뚫고 올라가 버릴 것 같은 분위기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나스닥이죠. NQ. 자, 뭐 그 다른 설명들은 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 여기죠, 여기. NQ는 전쟁 시작하기 전 금요일 레벨을 이미 넘어섰어요, 수요일에. 저거 할 때. 휴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리디, 그리고 브람리, 이 부분이 앵추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뭐, 메모리 관련된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카펙스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NQ의, 특히 NQ를 45% 이상, 지배하고 있는 9개 주식들, 그 주식들의 영향이겠죠. AI, 테마, 뭐 이런 관련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기업들은 또 이번 주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난리를 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뭐 전쟁 끝났다 그러면 여기도 랠리 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ES보다 부진했었던 이 역사상 고점도 쉽게 뚫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서는 뭐 이 레벨 저 레벨 뭐 이런 테크 이야기가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서 올라가면 여기 이런 저항선들이 이렇게 마켓 임팩트 있을 때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 정도야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그 이외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것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이렇게 되고 24,158 이 레벨이 지켜질 확률이 높죠.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레벨이 깨지고 이 레벨이 깨지면 완전히 하락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락 전환이 완전히 V자 상승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뭐 굳이 이젠 하락 전환이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이네요. 네. 이렇게 주식시장이 막 위아래로 크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그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NQ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데 방향성만 영향을 받지 그 크기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요일까지만 해도 7만 레벨이 닿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월요일에 닿고 화요일 됐을 때 휴전 이슈 되면서 훅 치고 올라갔지만 제한적이었고 수목금에서 이제 금요일에 마지막 판에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이제 상승을 해서 결국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정도로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40분 남았는데요. 45분 정도 남았는데 그 금요일장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 서머타임을 하니까 좀 더 남았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보시다시피 이 핑크색 레인지에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선에 이미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뭐 토요일 일요일에 이게 깨져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전고점을 깨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전고점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전고점도 닿으면 좋겠지만 일단 핑크색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도 이 파란색 전고점 저항선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뭐 휴전이 갑자기 성립이 됐다던가 정전이 성립이 됐다던가 뭐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될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주말 동안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파란색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7만 라인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비해서 움직이는 이 정도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한다던가 크게 하락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여러 가지 유인들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네요. 네, 이더리움. 이 핑크색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빨간색 레인지도 뚫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휴전 이슈로 그냥 뚫어버렸죠. 그리고 핑크색 레인지마저도 깨졌습니다. 재밌는 건 핑크색 레인지에 그래도 계속 걸쳐 있다는 거예요. 이 레인지 상한선에. 그러면서 여기에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살짝 이 핑크색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시프트업 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그 중간에 벌어지는 전쟁 관련 협상 소식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고점까지는 가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 비트코인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 정고점이 깨질까? 뭐 깨진다고 일시적으로 깨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이 핑크색 레인지 굉장히 오래되고 있죠. 이 아래쪽에 이 파란색과 빨간색, 이 핑크색 레인지, 이 두 개의 이렇게 겹친 레인지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존재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근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죠. 밀려 내려가지 않는 한. 그런데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긴 어렵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가 결렬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빠져 내려가겠지만, 그럴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긴 하지만, 또 뭔가 극적인 타결이 될 때를 생각을 하면, 여기에 2386.30, 뭐 일시적으로는 이것도 뚫릴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뚫리기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화요일에 그 휴전 이슈가 모든 마켓을 점령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움직임은 협상 결과, 주말 동안 있을 협상 결과, 그리고 뭐 협상이라는 게 당장 그렇게 쉽게 스스석 타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결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타결이 되는 게 아니라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뭔가 수가 틀려서 뭐 이란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던가 미국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던가 뭐 이런 식의 또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또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뭐 서로 폭격을 하네 안 하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정말 언프레딕터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뭐 CPI 나왔고, FOMC는 마지막 주에 있죠. 그렇고 뭐 특별히 중요해 보이는 매크로도 따로 없고, 오로지 전쟁입니다. 전쟁 관련 이슈.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그 마켓 자체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눈 떼면 갑자기 확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 타이트하게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